네, 발표에 앞서 중간에 나눠드린 발표 팜플렛을 활용해서 이제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션폴리텍 항해과 프레이드 팀의 발표를 맡은 전연준입니다. 저희는 한국 해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속 전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프레이드라는 팀명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적 해기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한국인 해기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선사가 왜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는지와 거기에 숨은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한국인 해기사를 왜 고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화주와 선주, 정부의 관점에서 외국인 해기사 고용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국적 해기사 경쟁력의 강화 전략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아보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해기사가 외국인 해기사보다 연봉이 약 3천만 원 정도 높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이라는 인건비 차이는 선사가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이 과연 장기적인 해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해기사 고용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표면적 이익 뒤에 분명히 구조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해양사고 리스크가 증가하고 해기 전승이 단절되며 전문성의 축적이 어려워집니다. 더 나아가 한국 해기사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핵심 물자를 운송하기에 한국인 해기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 물류안보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 해기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저렴한 인력이 아닌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해기사 또한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육 과정을 거치지만 한국 해기사와 동일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국제 기준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이는 리스크를 보다 더 깊게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육상의 해운 분야에서도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도쿄 MOU 연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국적 사관이 주축이 되는 대한민국 국적선은 출항 정지율이 0.9%인 반면 외국인 해기사 선원이 주축인 파나마 선적은 4.54%로 무려 5배나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 하나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 해기사가 주축인 운항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영국 해운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해운 경쟁력 지수 인력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해기사의 경쟁력이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청중분들은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자국 해기사 양성을 축소했고 그 결과 해상 전문 인력이 감소하며 해운 산업의 허리가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과거 일본의 실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은 어떨까요? 과거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해기사 고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인 해기사의 승선 기회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본의 과거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번에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의 리스크를 화주와 선주, 정부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주의 입장에서는 운임비가 완화되지만 핵심 화물 운송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리스크가 있고,
선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완화되지만 선박 운항과 관리의 역량이 약화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책 및 예산의 부담이 있겠지만 국가 물류안보와 해기 전승이 약화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용적인 부담을 넘어서는 고도화된 역량의 해기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암모니아, 메탄올과 같은 친환경 선박 및 특수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특수선과 친환경 선박을 포함하여 전 선종에 대한 심화 교육 체계의 확립과 이 과정을 이수한 해기사에게 분야별로 공식적인 전문 인증을 부여하는 교육 인증제 확대 도입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고도화된 해기사 교육을 국가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앞서 하나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해양 기름 유출 사고에서는 화재 폭발을 막기 위한 이너트 가스의 주입이 파손된 탱크의 내부 압력을 높여 오히려 기름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많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선사 자체에서 사고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확립과 실제 내가 운항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현장 교육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선사가 시뮬레이션 장비와 교육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첫 번째로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이 QR코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입니다.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교육 사이트는 실제로 활성화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 체계로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한국 해양 인재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나 해양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확대입니다. 타이타닉 사건과 같이 큰 해양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내용과 원인, 대응 방법에 대한 분석 영상이 방송국을 통해 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 주도하에 이러한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는 형식적인 교육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해기사들도 충분히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교육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기본 화물 교육을 바탕으로 심화 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마린 아카데미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열역학 교육 등 일부 심화 교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한 심화 교육이 더욱 세부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암모니아, 메탄올과 같은 차세대 연료 선박은 친환경이라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성, 인화성, 부식성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종 능력을 넘어 연료의 특성 이해와 사고 대응 절차, 시뮬레이션 반복 훈련 등을 통해 공식적인 전문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국인 해기사가 차세대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단순 인건비 경쟁을 넘어 전문성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탱커 중심 운항 교육 체계를 전 범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탱커선은 화주의 기준에 맞춘 사고 예방, 액기스, 레이더 등의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충돌이나 좌초와 같은 사고는 어떤 선종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종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체계를 통해 전 화물 분야에서 대응 가능한 도역량 전문 해기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해기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운항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상에서 쌓아올린 많은 경험들은 다양한 핵심 역량을 키워주고 해무 감독이나
해운 경영 전문가, 회사 전문 변호사 등 해운 산업 전체의 전문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육상과 해상이 단절되지 않는 해운 지식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교육 체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것은 저가 인건비 경쟁을 넘어 해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화주와 선주, 정부의 신뢰를 충족하고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허리와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헤드는 한국해운이 앞으로도 전속 전진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김은태입니다. 발표 자료 감사히 잘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출항정지 비율과 승조원 국적의 상관관계 자료를 관심 있게 잘 지켜봤는데요. 한편 실무적으로는 중국항에 입항하는 많은 선박들의 기존 파나마 국적 선박들을 마샬이나 타이완 아일랜드 등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승조원의 국적보다는 선박의 국적에 집중하고 있는 한 좋은 예로 볼 수 있는데요. 발표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출항 PSC에 의한 출항 정지 비율을 승조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는지 발표자를 준비하셨던 발표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문장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PSC에 의한 출항 정지 비율을 승조원의 국적의 비율을 재가지고 많이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승조원의 국적보다는 선박 국적, 기존 파나마 국적 선박들을 카이맨 아일랜드나 마샬 기국으로 변경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PSC에 의한 출항 정지 비율을 과연 승조원의 국적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지, 선박의 국적에 중심을 둬야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저희 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일단 선원 국적과 기국, 배의 기국도 무관하지 않지만 일단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배의 선박의 국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박의 국적이 파나마나 마샬아일랜드 같은 국가의 경우에도 출항 정지율이 좀 높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런 편의 지적이 주로 이행되는 그런 국가들 이외에 일본과 같은 선진국 국적의 선박들도 출항 정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일본의 회기 전승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